할 얘기가 많아서 사실 한 30분 더 쓰려고 했는데 오히려 30분 적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지금 100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목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소개는 빼고요. 목차도 단재의 삶의 여정, 단재의 상고사 연구, 난과 사상과 대륙사관, 영웅 대망론, 발해 유적지 답사,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또 민족주의, 아나키즘, 아나키스트, 마지막에 결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불멸의 밤이죠. 참 역사 평론가로서 잠이 잘 안 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역사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역사 전쟁 중이다. 역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고사에서 역사란 무엇이냐?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역사는 내가 주가 돼서 내 본의로 역사 기술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다시 회상할 수 없다. 역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단재 선생님의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왜 배우느냐?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배운다. 역사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있는 사실들이 다 역사는 아니죠.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로만 이제 우리가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인들이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공유할 때 그것을 역사의식이라.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식을, 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신이 혼미하죠. 혼을 잃어버렸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라는 형태요. 역사는 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도 없어지겠죠. 우리는 혼 빠진, 혼이 없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일제 식민사관 내지 반도사관으로 거의 우리는 뭐 그런 지경에 지금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뭐 최근 일본은 임나본부설도 교과서에 등재를 하고 또 세 가지 법을 바꿔서 이제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시점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단재 선생님께서는 역사를 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느냐? 연구의 목적이 뭐냐?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단재 선생님께서는 최초 우리의 문명의 기원이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가? 그리고 진화와 우리의 5천년 역사 그 강력의 신축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여진과 선비, 몽고, 흉노가 다 우리 같은 동족인데 언제 분리가 되어서 분리된 뒤에 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까? 우리는 동으로 사집도선을 따라서 발금을 찾아서 한반도로 오고 터키, 헝가리, 핀란드는 사집도선으로 따라서 유럽으로 가고 이렇게 헤어지고 난 이후에 왜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을까? 그 영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문화의 강보, 우리 포대기에서 자라온 일본이 어떻게 부강해져서 큰 적이 되어서 우리 강토를 점령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 연유를 알고 싶다. 그래서 상고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연구를 한다. 우리 강보에 있던 일본이 어떻게 강해져서 우리 한반도를 침탈하는지 그 연유를 알고 싶다. 이렇게 역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 동사강목 책 한 권 들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조국이 독립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으리라. 오로지 바른 역사 확립과 조국의 독립, 조국의 부흥 일념을 간직하고 간도로 가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게 되지요. 역사를 찾으리라. 역사만이 희망이다. 부여와 고구려의 고구려 시대 우리 땅이 남의 땅이 되어 있고 중국에 동화되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한탄하면서 간도 지역과 백두산을 답사를 했습니다. 하늘에 걸린 푸른 천지를 보며 한민족의 역사를, 백두산 안에 산맥을 보면서 우건했던 조선과 고구려, 부여, 발해를 해고하면서 조선사 정립의 매진을 하셨습니다. 고구려 유적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10,000번 읽는 것보다는 바로 고구려 유적지를 답사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광개토 대항비를 더듬으면서 발해의 기와 땅을 보면서 잃어버린 고토 회복과 독립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강도 일본이 우리 국호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명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여 온갖 만행을 거침없이 자행하는 강도 정치가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혁명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할 것이 조선민족의 정당한 수단이다. 조선혁명선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영도학자로서 역사평론가로서 한반도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단재의 사상과 철학을 승계 발전시키게 하는 것은 우리 후학의 의무이자 사명임을 깊이 인식합니다. 우리 한사모와 함께 오늘날 단재 정신과 진정한 애국의 길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서 포럼을 하는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단재의 삶과 여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태여 단재 선생님의 출생과 중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참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 결혼을 2번 하셨죠. 두 번째 부인이 박자혜 여사입니다. 독립운동가였죠. 인사동 69번지에서 박자혜 38을 운영했습니다. 독립운동가 부인이 38을 하는데 손님이 있겠습니까? 아궁이에 불 때는 날이 한 달이면 4월 될까 말까 했습니다. 삼순구식으로 참상을 했습니다. 삼순구식이라는 것은 30일 동안 9끼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밥을 굶으면서 애기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박자혜 여사와 단재 선생님께서 결혼 사진입니다. 참 너무 조촐합니다만은 이게 결혼 사진이고, 여기 인사동에서 산파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여기 이제 수범, 아들 이제 부인이 이덕남 여사, 지금 며느리 되죠. 단재 스님 오늘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오시는 분께 안부 말씀 전하라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재 스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박자혜 부인이 유골 안고 지금 압록강 철교를 건너서 일경 검문에 걸려가지고 이 상자를 열어서 일본 놈들이 그 유골을 뒤집어서 안에 뭐 들었는가 2번 농락을 당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재 며느리와 그 후손들, 여기 있는 게 단재의 가게,
박자의 여사가 있고 신수범, 이덕남 여사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단재 신채호 함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가 제 모습인데 지금 크게 잘 나오지 않고, 해군 참모총장들하고 우리 이덕남 여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진수식 때 울산에 가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학생이 이덕남 여사님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되겠습니다. 단재 선생님은 후반 30년 동안 간도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친구도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 또 역사가는 다 단재 선생님과 교류를 한 친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박은식 선생님, 홍명희 선생님, 조성환 선생님, 조성환 선생님들과 가까이 지냈고요. 일적으로는 이제 예간 신주식 선생님, 그다음에 신배구 선생님, 신서우 선생님들, 여기가 단재 선생님께서 예간 신주식 선생님과 같이 상해 프랑스 조개 지역에 세웠던 동제사, 1910년부터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 정부의 역할을 했던 동제사, 거기에 단재 선생님, 박은진 선생님, 홍명희 선생님, 조성환 선생님, 신주식 선생님, 조소왕 선생님들과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일쪽 단재 신채호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가 신배구 선생님, 얘가 신주식 선생님, 다 청주의 산동의 천재라고 그랬죠.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나이는 최고 어린데 총수가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재 선생님의 상고사 연구입니다. 단재 선생님은 중국에 이제 국정대학교 도서관에서 사료를 다 봤죠. 우리 제야사학자들은 단재 선생님의 논리가, 이론이 좀 비약이 많이 됐고 또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단재 선생님께서는 국정대학교에 가서 자료를 보고 또 고구려 부여 땅에 가서 정지 답사를 하고, 그래서 본 것만 그대로 적으신 거죠. 물론 지금 보면은 그 본 게 많이 봤는지 적게 봤는지 또 위서를 봤는지 그 뭐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도서관에 문 열기 전에 단재 선생님께서는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문 열면 쫓아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책을 보시는데, 그때 모태똥이가 사설을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났는지는 기록이 없고요. 그래서 모택동도 거기에서 자칫 통감을 다 보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책을 보면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책장을 이렇게 넘깁니다. 넘기면 머릿속에 스캔이 돼가지고 다 기억이 됩니다. 여기 성균관에 근무할 때 인사동, 삼청동, 이동 4호에 집이 계셨는데, 저녁 늦게 퇴근을 하는데 삼청동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보니까 학자가 책을 보고 있는데 방에 책이 많아가지고 책 한 권을 끄집어내서 선생님께서 쭉 다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주인장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가 없어졌는데 불에 타버렸다. 어떤 책이냐 이야기하니까 단재 선생님께서 읽으신 책입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이 그 책을 그대로 다시 썼습니다. 한번 읽은 걸 가지고 그대로 써가지고 책을 발간도 할 정도로 아주 천재시죠. 글을 얼마나 빨리 잘 읽는지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스캔을 하는 거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양계조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양계조 선생님의 중국 역사의 연구라든지 아니면 양계조 선생님이 우리 독립신문에 기고한 애국론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양계조 선생님의 위서판벌뼈 이런 것들도 선생님께서 다 보시고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해서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가, 이런 역사 방법론들을 정립을 한 것은 뒤에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선사를 이제 쓰셨죠. 조선사를 신문에 기고할 때는 조선사를 기고를 했는데 그걸 조선사 전체를 다 못 썼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이 책을 펴내면서 조선 상고사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죠. 그래서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사상을 얘기를 하시고 또 역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시고
역사가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애국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근대 민족 사학의 방법론을 제시한 게 단재 선생님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재 선생님께서는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정육 교육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국수를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국수라 얘기하면은 좀 국수주의 이런 표현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만은 단재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좋은 점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걸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게 바로 정육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국군 회복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는 국수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간 신규직 선생님과 상해 프랑스 조계에 동제사를 세우고 동제사 부설 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박달학원입니다. 예, 박달학원에서 이제 국사를 가르치죠. 그 당시에 박달학원의 강사는 박은식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홍명희 선생님, 문일병 선생님, 조소왕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 교사로 계시고, 그래서 3기에 걸쳐서 100명의 청년을 이제 양성을 시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들을 여기에서 많이 발주를 시키죠. 그래서 어느 쪽에는 제가 청주 충청북도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박달학원 그 독립운동가 100명 배출한 그 세미나 학술대회를 할 때 제가 발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단재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걸 한번 살펴보면은 민족주의 사학의 창시자다, 선구자다, 조선 유일한 사학자다, 한문학계의 태두다, 정세의 천재다, 대도 할부적 평론가다, 투쟁 속에 살다간 민족주의자다, 시민적 근대사학의 확립자다, 독립투쟁의 대명사다, 그리고 위대한 혁명자다, 조선민족의 국보적 자랑이다, 세계학단의 경리적 존재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고요. 또 단재 선생님께서 남기신 명언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역사를 이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것이고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자기 나라에 대한 관념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명언들도 많이 남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친구들이 단재 모습들을 많이 그리고 추모를 합니다. 우리 변영로 선생님, 농계를 지은 변영로 선생님은 역사가로서 조선의 랑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문, 상록수 작가 시문 선생님은 불세출의 천재요, 사학계의 지보요, 유명한 악필임을 보아서도 매우 개백한 성격을 가진 주인공이다. 아까 단재를 나타내는 말 중에 고집불통이라는 말도 들어갑니다. 고집도 무척 셌죠. 그것은 바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단재 선생님의 글쓰기 석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많은 글들을 어떻게 다 써내려가느냐. 한 구절 쓰고는 소리 높이 읊고 몇 줄 또 써내려가다가는 붓을 멈추고 무릎을 치면서 외연히 탄식하는 것이 마치 글에 실신한 사람같이 보였다. 이렇게 저때서 글 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글을 쓸 때마다 담배를 어떻게 즐기셨는지 담배를 입에 물고 하다가 입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또 책상 위에 놨는데 책상에 불이 나기도 하고, 애연가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단재 선생님의 그 중요한 것은 세수하는 법이죠. 일본 놈들한테 머리를 숙일 수 없다. 그러면서 세수를 꼿꼿하게 서서 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수대에 있으면 물을 갖다가 이렇게 찡기들여서 물을 닦아가지고 소매고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것은 단재 선생님께서 간도로 망명 갈 때 이강수 선생님이 이제 기록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환영회를 쭉 다 마치고 단재 선생님한테 인사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단재 선생님이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앉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고 만국의 하늘을 안고 역사 공부하러 독립운동하러 떠나는데 여기에 계시는 학생들이든 스님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면서 이런 학사도 없이 거기에서 그 다음날 이제 이강수 선생이 이제 세수를 하라고 갖다 주니까 세수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단재 스님이 언제 세수를 하나 그거 보러 줄을 서서 다 봤다는 그런 이제 일화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금로 선생님이 또 신문에 기고한 데 의하면은 단재 선생님께서는 30년 동안 딱 한 번 국내에 밤에 잔입을 했는데 단재 선생님은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일찍 돌아갔었습니다. 그 딸이 길려가 있었는데 혼산 문제가 있어서 몰래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상대 결혼을 할 사람이 보니까 친일 행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그하고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진례가 말을 안 들어서 손가락을 한 개 잘랐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어절이다. 너는 내 진료도 아니다 하면서 손가락을 자르고 그냥 도로 건너가신 데서도 그 단재 선생님의 강건한 정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에 대한 에피소드 재미나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신문에 있는 걸 제가 쭉 다 모았는데 첫 번째 있는 거 요게 보면은 단재와 홍등가 얘기입니다. 상해 거리에 초롱 붉은 홍등가를 지나갈 때 단재 선생님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 가지고 이리 손잡는 아가씨 때문에 혼이 난 일이 있고요. 또 홍색 내이 친구들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단재 선생님께서 빨간 내복을 여자 빨간 내복을 입고 있어서 왜 여자 내복을 입고 있느냐? 이게 여자 건가 나는 몰랐어. 이뻐서 내가 샀어. 그래서 여자 내의를 그렇게 입고 다니고 또 특히 중국의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 신문이 단재 선생님이 기고하고 나서부터 부수가 배로 늘었는데 그 사장이 조사 의자 하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께서는 내 글을 손을 떼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고 우리 조선을 무시하는 것이다 해서 그날부로 신문 기고를 안 해버립니다. 그때 단재 선생님은 얼마나 어려웠는지 서울에 있는 부인이 애들 우유값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책이라도 써가지고 돈이 나오면 우유값을 보내라고 하니까 단재 선생님은 그럽니다. 정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면 애를 고아원에 보내라. 이렇게 답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글을 써서 돈을 벌어서 그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과감하게 토시 하나 곤쳤다고 해서 글을 제시를 안 하는 데서도 단재 선생님의 그 강건한 정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의 그 이제 상고대 연구 부분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재 선생님의 그 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3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제1기는 1905년부터 1908년까지 그렇게 구한말 이제 우리가 합병되기 그 이전까지 독사실론을 쓰면서 계몽운동을 하는 시기로서 단재 사학의 이제 초창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2기는 조선 상고 문화사를 집필을 하던 1909년부터 1920년대까지 그리고 제3기가 1920년대 후반 조선 상고사를 집필을 하고 조선사 연구초로 대표되는 선생님의 단재 사학의 성숙기로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는 조선 상고사에서 우리 민족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걸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상고사 고대아시아 동부에 종족이 있었는데 첫 번째 종족이 우랄어족이다. 두 번째 진화어족이다. 여기서 진화는 중국을 얘기합니다. 단재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책을 많이 쓰시고 저술을 많이 해도 중국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쓰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나라를 진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죠? 우리 고려를 코리아라고 부르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우랄어족과 진화어족으로 나눠지는데 한족과 묘족과 요족은 진화족에 속하고 조선족과 흉노족은 전자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조선족이 분화되어서 조선, 선비, 여진, 몽고, 퉁구스족이 되었다. 흉노족이 이동하고 분산해서 돌궐, 지금 흉아리,
그 다음에 토익이, 그 다음에 분란이 되었다. 그러니까 헝가리나 터키나 핀란드가 되었다. 그래서 터키나 핀란드나 또 헝가리가 다 우리와 같은 종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터키와 우리는 형제 국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6.25 때 도와주고 또 축구 할 때도 또 4강 같이 올라가서 겨누고해서 우리는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터키 사람들은 왜 우리하고 한국하고 형제인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터키 사람들이 되게 서운하게 생각을 획득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기원과 우리 한민족은 어떻게 해서 한반도로 오게 됐는가, 그걸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발원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파미르 고원과 그 다음에 몽고 고원이 있다. 그래서 파미르 고원은 조선족의 동네는 최초의 서방 파미르 고원이나 몽골에서 왔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광명을 찾아서 밝음을 찾아서 동으로 이전해 와서 지금 우리 한반도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터미널이다.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우리가 좋은 곳을 찾아서 온 것이지 우리가 대륙에서 쫓겨서 한반도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집터나 또 조상 묘나 나라도 자리를 잘 잡아야 부강한다라는 부동산적 역사관을 성립을 했죠. 그래서 제네들 교수의 청윤세도 보면 이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만은 단전 선생님은 우리가 한반도로 좋은 곳을 찾아서 왔기 때문에 터미널을 이루어서 우리가 문화를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단전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단전님 계실 때 지금도 몽고나 만주나 토익이 조선의 네 종족 사이에 말도 같은 것이 있고 물건 이름도 같은 것이 있고 문화가 같은 것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파미르 고원에서 같이 살다가 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명이나 지명이나 인명도 같은 것이 그런 이유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한때 같이 다 있었던 파미르 고원에서 발언한 것을 증명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상해 임시정부 교과서에서 당군이 강림해서 송화강과 백두산을 주변으로 우리가 나라를 이루었던 그 나라를 그 강력을 대달의 강력이라고 얘기를 해서 금나라와 요나라도 전부 다 우리 역사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편찬한 국사 교과서에서 그렇게 다 가르쳤죠. 거기에 의하면은 당군부터 시작해서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징기스칸, 아틸라, 전부 다 우리 주몽, 대조영까지 다 우리 배달의 강력에서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만이산 개천각에 가면은 금태조 아골타 이렇게 다 모셔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런 데서 다 알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민족의 뿌리는 알타이다. 오른쪽에 있는 이 신문기사가 알타이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조선일보에 기고한 것입니다. 한국은 알타이와 형제 한민족의 뿌리는 알타이다. 지금 이제 알타이 공화국이 파미르 고원 밑에 지금 알타이 공화국이 있죠. 여기에 지금 알타이 공화국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타이 공화국의 대통령이 와서 한국은 알타이와 형제다. 한민족의 뿌리는 알타이다. 우리는 다 같은 동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재 선생님께서 그 업적 중에 우리 정신과 관련된 정체성을 찾고 우리가 상도 문화를 발전을 시키려면 우리 정신사관이 확고해야 된다. 그래서 난가 사상을 발견을 합니다.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그것들을 쭉 연결을 시켜서 화랑까지 우리 촛불 정신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정신이 바로 난가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이 대백과 사전에 보면은 난가 사상은 신채호가 1920년대에 한국 고대사 연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전통적인 한민족의 민족 사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내재한 우리 민족 정신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얼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라고, 조선심이라고 얘기하고 다 했죠. 그러나 우리 단재 선생님께서는 그런 것을 총괄해서 난가사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가사상의 핵심은 고대사를 기반으로 우리가 한민족 정신사관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국왕회복론입니다. 상고사의 영역은 한사군의 한반도설은 없다. 그런 거 없다. 고구려와 수단과의 환경이나 신라나 백제가 해외에 경락설을 했다. 우리가 침략만 당하고 우리 이 나라가 식민지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식민지를 해외에 삼았었다.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가사상이 우리 한국 정신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난가정신은 우리가 어려울 때, 고려 대항쟁기 때, 또 일제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우리 민족 정신이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난가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난가사상을 확립함으로 해서 자주 독립 정신을 갖추어서 광복을 쟁취하려고 이러한 사상을, 이론을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나라는 형태와 같고 역사는 폰과 같으니 이만은 이제 행촌 이암 스님께서 당근세기에 나오는 말이죠. 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우리 정신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이해를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륙사관입니다. 단재 선생님의 대표적인 사상 정신을 얘기한다라면 대륙사관이죠. 당연히. 대륙사관은 우리 한국사의 일부인 국가와 우리 한국인의 활동 영역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 또는 발해반 부근과 산동반도를 비롯해서 중국 본토, 동쪽 해안까지 전부 다 확장하는 그런 역사관이 바로 대륙사관이다. 거기도 대양비에도 그런 게 잘 나와 있죠. 삼천단 지도에도 대흥안령까지 나와 있죠. 이 지도가 바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사 교과서를 편찬해서 국사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고조선 강력도입니다. 고조선 강력도. 바로 송악으로 해가지고 대흥안령으로 해서 산해관이 있는 만리장성까지 우리의 국토로 보고 이걸 배달의 강력이라 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구분을 해서 북쪽에 정권이 들어서고 망하고 남쪽에 정권이 들어서고 망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이다. 결국은 요나라와 금나라와 우리 고려와 조선 전부 다 우리 내전이고 우리 민족끼리 세력의 다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대륙사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사의 인식체계를 확립을 시켰죠. 그래서 고조선은 삼조선, 번조선, 지조선, 막조선부터 시작해서 이제 삼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맥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짓죠. 독사실론에서 우리 민족은 당군의 후손이며 당군 시대가 실제 존재한다 라면서 당군 조선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 기자조선이나 이만조선 한사군은 조선의 중심부에 있지도 않았고 그는 우리 역사의 주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또 큰 업적 중에 하나는 근대적, 사회적, 화학적 연구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만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독특한 기운과 변천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의 수집과 방법론도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죠. 우리가 사금 한 톤을 채취하기 위해서 큰 한 통이 모래를 뒤지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줄의 역사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성금술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금을 채취하듯이 자료를 하나 발굴하는 게 그렇게 힘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자료를 찾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명사들을 잘 해석을 해야 되고 보통 명사와 일반 명사를 구분을 해야 된다. 평양은
고유 명사에서 일반 명사가 됐다. 압록강도 마찬가지다. 폐수도 마찬가지다. 그걸 이해를 못하면 저쪽에 있는 압록강을 이쪽에 있는 압록강하고 혼돈을 하게 되고 지명이 이동된 것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명사의 해석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여러 가지 책에 실려 있을 때는 그 내용들을 잘 교차 검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위서를 판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게 위서고 어떤 게 정서인지 그걸 파악을 해야만 이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은유와 풍속을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 시점에 우리 시점에 우리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 글이 써질 때 여건을 봐야 된다.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또 선택하는 또 평가하는 이런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서 양계초의 위서 구분법을 정확하게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 6가지 이것만 한번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해서 판단을 해서 써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중에 하나가 전후사만설입니다. 우리는 사만하면은 마한진한 변한이 이쪽에 남쪽에 여기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여기에 대륙에 전사만이 있었다. 그걸 쓴 게 전후사만고라는 책입니다. 단재생이 쓰신. 그래서 진한이 진조선이 여기 있었고 변한 변조선이 여기 있었고 마한 막조선이 여기 있었고 이것들이 나중에 한반도로 이동을 해서 한반도에 있는 마한 진한 변한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만 이동설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전후 사만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륙에 사만이 있었다. 뭐 여러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지명 이동설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도깨비도 뜨지 못한다는 땅 뜨는 재주를 부려서 졸본을 뜨다가 영변에 갖다 놓고 안지성을 뜨다가 안주에 갖다 놓고 아사산을 뜨다가 구월산에 갖다 놓고 가설라를 뜨다가 강원도 강릉군에 갖다 놨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에 있는 지명과 우리 한반도에 있는 지명을 혼돈하면 안 된다. 지명이 이렇게 다 이동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원점은 만주 대륙이다. 그래서 그 만주 대륙에서 그 지명들이 이리 올라온 걸 사대주의 역사학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게 정설로 되어 있고 우리가 그걸 배우고 또 일제 식민사관들이 그걸 또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 활동 무대를 좁혀 놓으니 생각도 영토도 좁아져 버린 그 현실을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재 선생님께서는 신라 정통성을 부정을 하시죠. 고구려가 대외 투쟁에서 승리한 이상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구려 연대를 705년에서 900년으로 올려잡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자료와 강제토 대항비에 나와 있는 문헌들을 전부 고정해서 고구려 연대를 200년을 앞당기고 더 길게 잡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묘청의 서경 천도가 묘청이 김부식의 폐암으로 해서 우리가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선 1000년대에 제1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1000년 중에 가장 큰 사건이다. 요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민족 4대 또 유교 우리 전통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바뀌고 식민사관을 우리가 가지는 정신이 피폐해진 가장 이유가 요청의 서경 천도 실패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사군에 대한 인식도 아주 확고합니다. 처음에는 한사군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라고 처음에는 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은 한반도 있지 않았다. 한사군 자체가 2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건 도상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에만 거쳤지 실제 한사군이 다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사군을 부정을 하면서 한반도 내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사군 그 자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경락선입니다. 백제가 일본과 중국을 이렇게 진출을 해서 식민지 해서 이제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상조사의 역사 무대를 중국 동북 지역과 요서 지역까지 넓혔고, 단군 시대에는 산동 지역을 경영했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동 지방에 내는 우위 지역으로서 다 우리 이 동이족이 다스리고 좀 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 요소 경락선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들어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백제가 요소 지역에 진출하여 경락했다는 기록은 중국 역사서에 직간접적으로 11회 등장하고, 조선시대에도 그 실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단제는 백제는 요소지방을 다스리며 중원을 호령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사를 우리 한국사에 편입을 시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고구려나 발해 역사를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자기 역사에 편입을 시키고 있는데, 이미 그 이전에 단재 스님께서는 발해사를 우리 역사에 편입을 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부식의 영토의식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단재 스님께서는 영웅전을 씁니다. 영웅전을 쓰는데, 우리 민족과 국가와 역사, 자강사상을 고양하기 위해서 영웅전을 이제 조수를 합니다. 고대 영웅의 활동과 암담한 상황을 대비해서 구국의 영웅, 대망론을 이제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동 4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을지문덕, 동국 거걸, 최도통, 최영장군, 수군 제1위인 이순신에 대한 영웅전을 이제 써냅니다. 그래서 대동 4000년 역사상의 제일 인물 을지문덕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교과서에도 잘 배웠습니다만은 살수대첩, 아주 을지문덕의 그 웅약한 외교라든지 무비라든지 정신의 인격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뛰어났다. 항일어병 무장투쟁의 당위성을 암시하기 위해서 을지문덕 전을 썼습니다. 위기에 처한 현실 속에서 국민과 청소년들이 강용한 영웅들의 사적을 본받아서 외세를 몰아내고 국군 회복을 위한 영웅적 투쟁의 필요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애국 계몽적 관점에 이제 을지문덕전을 썼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차영 장군을 부여족의 고통을 구원할 절대 거걸의 애국 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영이야말로 부여족의 역사와 고대 최고 명예적 역사를 헌양한 역사적 위인이다. 우리가 작금에 겪고 있는 부유족의 고통을 구원할 절대 그걸 애국 위인 최도통이다.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는 민족을 구분하는데 주족을 구분합니다. 주된 종족이 누구냐 얘기했을 때 우리 고조선 이때 우리의 주족은 부여족이다. 단재 선생님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여족의 고통을 구원할 이제 최도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왕조를 위협하는 국내의 환경 속에서 70평생을 고려왕조의 존립과 국위 선양을 위해서 동북, 북부를 위해서 무장활동과 자주 독립의 민족의식을 선양한 최영의 강용 청렴한 인간상을 바람직한 영웅상으로 인식을 하고 그의 업적과 활동상을 크게 찬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년간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순신 장군은 영국의 넬슨 제독보다도 더 위대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오호라, 영웅의 명예는 항상 그 나라의 세력을 따라서 높고 낮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충무공보다 넬슨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까닭은 그 영국이 막강한 군사력과 국력 때문이지 결코 이순신보다도 더 위대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세기 태평양에 두 번째 나타날 이순신을 기다리자.
제국주의가 바로 하는 해양시대를 맞아서 외경력을 갖춘 새로운 민족의 영웅 출현을 대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람들도 이순신에 대한 평가는 아주 높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순신의 리더십을 다 가르치고 해전사를 가르치는 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께서는 영웅만이 역사를 창조한 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데는 구한말에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여건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일제가 무력으로 우리를 침략을 하는데 어떻게 국권을 회복하고 국군을 개척할 것인가, 그 표상이 있어야 되는데, 표상이. 그래서 그 표상을 영상으로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이제 애국적 염원과 자강 민족주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단재 선생님이 쓴 세 사람의 영웅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한 영웅을 기록하며 장래의 영웅을 부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역사는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재 선생님께서는 상도사를 이제 연구하고 책을 쓰시면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생각지도 못할 그러한 놀라운 이론과 논리를 개발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재 선생님께서는 역사 현장 답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른 국사를 저술을 하려면 꼭 현장 답사를 해야 되고 1차 자료를 봐야 된다. 그게 단재 선생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도로 가기 전에 사각담록이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신립장군이 성출릉에 고구려비가 있단 말이 나오고 몰래 사람들이 가서 그 탁본을 떠왔는데 알아볼 만한 자가 많이 없고 힘에도 잘 안 보이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영계소문비라든지 또 부여왕 해부로 송덕비가 어디 가면 있다, 이런 얘기를 다 듣기만 들었는데 확인을 안 해보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귀로만 들은 인연만 있었고 눈으로 볼 기회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던 차에 윤세복 형제의 초청으로 이제 집안 전에 고구려 발해 유적 답사를 갑니다. 1년 동안 답사를 하죠. 그 답사를 하면서 동창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치고 상고사를 집필하면서 이제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북간도와 백두산 일대를 답사를 하고 고구려 발해 유적 등 한국 민족의 고대 활동을 무죄를 이제 답사를 하게 되죠. 백두산에 가서 읊은 시가 있습니다. 이현상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신 시도 있는데 이런 자료들은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기회 되면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군총 때무덤을 이제 답사를 하죠. 집안을 답사하면서 압록강상에 집안년 제2 환도성을 언뜻 한번 돌아본 것이 나의 일생에서 기념할 만한 장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비가 모자라서 능묘가 모두 몇 개인지 세볼 여가도 없어서 다만 능으로 인정할 것을 보니까 수백 개이고 묘가 1만 개 내외라는 억척을 하였을 뿐이다. 일일이 그걸 세보고 크기도 재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하는 걸 한탄을 하죠. 그러면서 현장에 가가지고 들어가니까 대나무 줄자를 대나무 잎에 거리를 새겨서 이렇게 청량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못 사고, 또 강제도 대양비 탁본을 떠서 파는 사람이 있는데 탁본을 하나 사고 싶은데 그것도 못 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탁본 비문 가격만 물어보았으며 수백 개의 왕릉을 가운데 천행으로 남아있는 팔척, 석탑, 사면 각종의 광개토 대왕릉과 어느 쪽 제천단을 붓으로 대각 묘사하여 사진을 대신하고 그 왕릉의 넓이와 높이를 발로 재어보고 손으로 이렇게 재어서 그 청량으로 대신했다. 저는 지적학자고 청량이 전공이기 때문에 전을 갈 때마다 가민이나 이런
이제 청량기를 가지고 가서 백두산도 제이고 압록강도 제이고 이거 다 제입니다만은, 물론 그때는 그것도 없었습니다만은 팔과 손으로 이렇게 제였는데, 높이는 10장 가량이고 하청의 주위는 80발이니 다른 왕릉은 다 상층이 단파되고 그 높이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밑에 하청은 보니까 강계도 대학로가 거의 비슷하더라. 이러면서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고 팔로 이렇게 제이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돈 수백원만 있으면 묘 하나를 파볼 것이요, 수천원 혹은 수만원이면 능 하나를 파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수천년 전 고구려 생활의 활사진을 볼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꿈같은 생각만 하였다. 아, 이와 같은 천장비사의 복을 만나서 나의 소득이 무엇이든가, 인재와 물력이 없으면 재료가 있어도 나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하루 동안 그 외부에 대한 어설픈 관찰만이라도 고려의 종교, 예술, 경제력 등의 어떠함이 눈앞에 살아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집안현을 한 번 보는 것이 김부식의 고구려사를 10,000번 읽는 것보다 낫다고 단언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현장 답사도 다 마치고 또 독립운동도 열심히 상해 임시정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청도를 대표하는 이훈으로 이제 선임이 됩니다. 실제 한성정부부터 간주를 했었죠.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많이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승만이 내각 책임제 국무총리로 청구가 되자 선임에 적극 반대를 합니다. 창조파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임시여정원에서 임시정부 수반으로 이제 이승만을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임시정부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때 1919년 3월 1일 날 서울에서 3.1혁명 만주운동이 일어날 때 이승만은 3월 3일 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위임 통치안을 보냅니다. 우리가 어차피 일본 통치받으나 미국 통치받으나 유엔 통치받으나 똑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3월 3일 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탄핵을 하는데 단재 스님께서 적극 나섭니다. 그래서 그 탄핵안이 대한민국 7년 3월 11일 발의가 돼서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에 의해서 1925년 3월 18일 날 탄핵이 결의가 돼서 23일 날 면직이 되고 바로 면직이 되고 23일 날 박은식 이걸 대통령으로 바로 이제 선출을 하게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위임 통치한 1919년 3월 3일 날 일선 대통령한테 보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탄핵 사유서입니다. 임시의정원에서 발표를 한 탄핵 사유서고, 요게 탄핵을 결의한 결정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 있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라고 독립신문에 신문이 난 기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승만 우리가 또 그 이후에 이승만이 자필로 나는 일본인이라고 공문서, 그러니까 미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일정 연령 나이가 되면은 자필로서 자기 인적 사항을 적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고 안 가고 이런 것을 이제 판별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데, 그 카드에 이승만은 직업은 한국학교 교장이고 주소는 하와이로 되어 있는데 나는 국적이 일본이다, 이렇게 적은 그 자필 이력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해 임시정부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청원서가 들어왔을 때 단재 선생님은 이승만하고 격하게 싸우죠. 그래서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아직 찾지도 않은 나라를 이제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싸우고 상해 임시정부하고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신문 대신 신대안이라는 이제 신문을 발간을 하면서 이제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단재 선생님은 사상의 변천도 좀 우리가 살펴보면 한 세 단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애국 계몽기와 민중 무장 투쟁 시기, 아나키즘 시기,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재의 민족주의와 아나키즘, 단재의 아나키즘은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이라기보다는 민족주의적 이제 아나키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아와 비와의 투쟁이라고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아로 표현할 수 있는 아는 단순한 현재 나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발전하고 공간적으로 확대하는 개념이다. 이런 아의 생존과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맞서야 하는 아와 대치되는 개념이 비하다. 그래서 모든 투쟁을 의미하고 인류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나키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 이원영 선생님께서는 아나키즘 수용의 선구자다, 이렇게 단재 선생님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단재 선생님이 이제 아나키즘으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23년도에 발표한 조선혁명 선언이 바로 아나키즘을 집대성한 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원봉이 찾아와서 어혈단 투쟁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을 적어줘라 해서 상해로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여간방에 있으면서 이제 조선혁명선언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 조선혁명서의 마지막 부분이 아주 이제 명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본령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의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선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이다. 이게 조선혁명선언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단재는 국가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를 많은 아나키즘들이 국가주의를 부정하지만은 사실은 국가주의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가 아니죠. 다만 단재 선생님은 국가주의를 부정하고 정부라는 것은 민중을 수탈하는 기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과한 표현도 나옵니다만 정부는 인육 분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28년 4월 텐진에서 개최된 중국에 사는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이 모여서 선언서를 채택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부를 지배계급이 무산민중으로부터 약탈한 소득을 분배하려는 인육분장소, 민중의 피와 땀을 착취해 지배층이 나눠먹는 곳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중은 폭력혁명을 통한 평등사회를 구현해야 된다. 그게 아나키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폭력을 통해서 일본을 쳐부숴야 되고 독립을 못하면 살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의 칼이나 군대의 총이나 가늘한 정치가의 수단으로서도 우리의 이러한 결의는 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민중이 직접 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바로 폭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폭력과 무장을 주장하시지만은 단재 선생님께서 꿈꾸신 것은 대동사회를 꿈을 꿉니다. 단재가 민중이 폭력을 통해서 이루고 한 사회는 고유적 조선, 자유적 조선, 민중적 경제, 민주적 사회, 민주적 문화의 한국 사회로서 빈부의 차별이 없는 평등사회,
단재가 꿈꾼 바로 이 대동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재는 절대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아나키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았다. 강한 적을 향한 직접 폭력 혁명은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단재식 조선주의로서 아나키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나키즘의 살도는 참 파란만장합니다. 일부는 사회주의자로 몰리고 또 일부는 북으로 넘어가고 또 남한에 있던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딱지를 띄우고 그래서 조봉암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이 이분이 단재 신태호 선생님이시죠. 이 박열이고 여기가 하기락 박사입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이사장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경남 함양군 아니면 안희고등학교가 이런 아나키즘의 고향인 줄, 세계적 성지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이사장이 바로 이 하기락 박사, 한국의 아나키즘 칸트 제일주의자, 우리 안희가 아나키즘의 세계적 성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우리 고향 향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하기락 박사님의 아나키즘을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우리 저 하 박사는 빨갱이 아니야. 그래서 빨갱이하고 아나키즘하고 틀린다라고 우리 향교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아무리 얘기해서 해도 이해가 안 돼서 아이고 다음에 제가 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재 선생님이 어떻게 민족주의자냐 이렇게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민족주의자로 인정을 받고 했죠.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이제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간통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추고 뭔가 민족주의를 내걸고 우리 민족 부흥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내건 게 민족주의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내걸었죠. 그러나 박정희한테 대항을 하던 많은 그 민주화 세력들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반민족성을 비판을 하는데 가장 민족적인 사람이 누구냐? 단재다 말입니다. 그래서 단재가 부상을 해서 민족주의자로 이렇게 표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민족주의를 넘어선 세계 인민의 평화를 주창한 사람이다.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인바 이것이 바로 세계 인민이 평화회의에서 바라는 바다. 민족주의를 넘어서 세계 인민의 평화를 주창한 것이 바로 단재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나키즘 활동을 하시다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만의 기룽항에 내려서 기룽 우체국으로 향하다가 일경에 체포가 됩니다. 밀정에 밀고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때가 1928년 5월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51세 때 이제 대법원 대련법정에 가가지고 10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순 감옥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한 여순 감옥으로 이감이 되었는데 그 제수 번호가 411번입니다. 그래서 사상범이라 해서 독방에 수감이 됩니다. 그 독방에 있으면서 병고에 시달립니다. 오랜 형무소 생활로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일본 놈들이 얼마나 악랄한가 하면 우리 독립투사들이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돌아갈 줄 하면 내보냅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도 내보내죠. 내보내려고 합니다. 병보석으로. 그런데 단재 선생님이 거절을 합니다. 단재 선생님한테 보석금을 낸 사람이 집안에 친척인데 친일 행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일족이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죽을 판이지만은 내가 일본 친일한 일가의 돈으로 나가서 내가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끝내 거절을 하고 보석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집필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조선 민족의
전성시대를 논문을 쓰십니다. 동양의 고사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조선 옛날 문화의 원류를 탐색지 않고는 도저히 역사의 근거와 역사의 진수와 역사의 체계와 통지를 작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조선 고문화를 강구하며 먼저 조선의 국왕, 조선의 강력이 어떻게 되느냐? 국왕의 판도, 그 범위부터 확정해야 된다. 고조선의 강력이 어디냐? 어디까지가 우리 고조선의 강력인지 그걸 알아야 거기에 문화와 역사와 우리 민족을 얘기할 것이 아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의 강력을 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단재 스님은 놀랍게도 만리장성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고조선과 진화의 최초의 국경은 만리장성이다. 이렇게 조선민족 전성시대 논문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가, 당군계통의 부여가 어떻게 이어져 왔고, 또 대륙에서 우리가 찬란한 문화를 1000년, 1000년 이상을 이렇게 발전시켜 오다가 춘추 열국시대에 한나라와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이제 만주 서남쪽으로 영평부까지 밀려오고, 그래서 국경이 축소가 되고, 그 후에 이제 진시 황제와 우리가 동남 전쟁에서 점으로 해서 우리 조선족이 동쪽으로 밀려와서 진시황이 기존에 있던 장성들을 쌓아서 만리장성을 만들었는데, 그게 조선과 진화의 국경이다. 그래서 진시 황제가 진나라와 우리 그전에도 물론 연나라도 있습니다만 연나라의 국경을 이제 장성을 쌓았습니다. 그걸 연결시킨 게 만리장성인데, 진화와 조선의 국경이 만리장성이 틀림없다. 조선을 막고자 이제 장성을 쌓은 것은 연날뿐만이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종나라도 쌓았고 다 이제 장성을 쌓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만리장성이 우리 조선과 숙명이 깊으니만큼 만리장성고는 곧 우리 고토를 찾는데 커다란 증거로 아주 훌륭하다. 해남자가 만리장성은 북으로는 요소랑 강물과 만나면 동쪽으로는 조선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였으니, 만리장성이 조선과 진화의 국방계로 쌓은 것이 명백하니 장성을 아는 자 반드시 고조선을 알 것이다. 고조선을 알려면 만리장성을 공부해라. 이렇게 단재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민족의 전성시대에 만리장성이 누이 것이냐, 이걸 조선일보에 이제 논문을 기고도 해서 조선일보에도 보면은 만리장성이 조선과 진해의 국경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고 막 지나갑니다만은 자료 또 사실 그 교재에 제가 50페이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댁에 가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좀 보시라고 50페이지를 작성했고, 이 파워포인트도 100장을 만들었는데 이 자료도 다 오픈할 테니까 가셔서 두고두고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운 단재를 이제 추억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는 62년도에 건국 공로 훈장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청주에 이제 묘역도 좀 잘 이렇게 다듬어 놨고, 또 사당도 건립을 했습니다. 묘소는 어린 시절에 살던 집터에 묘지를 다시 옮겨서 자리를 잡았고요. 단재 스님께서 심었던 모가나무가 지금 묘 뒤편에 그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단재 스님이 그렇게 먼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재 선생님은
지금까지 호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재 선생님께서 사시던 삼청동, 이통, 사호 땅도 일본이 뺏어가가지고 조선 총독부로 등기해가지고 지금은 남한테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찾으려고 제가 연현님과 같이 소송을 했습니다만 대법원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국가가 단재 선생님 땅을 찾아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의무가 없느냐? 1910년도에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을 할 때 최초로 등록을 했는데 단재 선생님은 중국에 가 계셨기 때문에 땅 주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로 등록을 해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토지 대장에 조선 총독부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 땅이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한테 이걸 찾아줄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묘소가 있는 그 땅 7필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단재 선생님 땅이 맞습니다 해고 토지 대장을 단재 선생님으로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등기를 못하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가서 등기 다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호적은 이명박 정부 때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만들어준 게 아니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 호적부만 만들어준 겁니다. 호적부에 부인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부인하고 결혼한 혼인 증명서를 떼오라는데 이미 일저지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어떻게 혼인 증명서를 떼가요? 그러니까 부인은 못 올려준다는 거예요. 얼어죽을. 네, 뭐 그렇다고 봅니다. 네. 뭐 현재 법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찌 우리가 단재 선생님의 후학으로서 단재 선생님한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재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부채 이론입니다. 부채. 여러분 부채 우리가 더우면 이렇게 붙이잖아요. 오른쪽은 현실입니다. 현실. 왼쪽은 활짝 펴질 때 왼쪽은 이상입니다. 이상. 자, 현실과 이상을 잘 고려를 해서 이걸 많이 펴야 우리가 이상을 실현을 하겠죠. 그런데 현실을 고려 안 하고 너무 펴버리면 부채가 찢어지겠죠. 그리고 또 찢어지는 게 겁이 나가지고 이걸 펴지를 안 하면 우리가 꿈을 펴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현실과 이상을 잘 고려해서 잘 펴야 된다. 그런데 펼 때 중요한 것은 이 사북입니다. 이 손잡이. 손잡이가 튼튼해야 됩니다. 손잡이가 없으면 안 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북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현실과 이상을 고려해서 수직으로 한쪽은 시간이요, 한쪽은 공간이요. 그럼 만나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학입니다. 이 부채 이론을 잘 적용을 해서 우리 단재 선생님의 그 사정과 철학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부채라는 것은 안으로 수렴하는 정신이 있죠. 그래서 안으로 수렴하는 것은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은 팽창력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내적인 그런 구심력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팽창력, 원심력,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적으로 내실을 다지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봤을 때 내적으로는 우리의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죠. 실제 우리의 역사는 뭐 일본 조선사 편수서에서 조선사를 썼지만은 이거는 왕조사지 사실 우리의 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바른 국사를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역사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네, 단재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것이고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자기 나라에 대한 관념도 없어질 것이다. 밖으로는 이러한 단재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을 좀
전파를 확산을 해야 됩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중국에 있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상해에다가 단재 학사를 세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단재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단재 학사를 세웠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의 그 흔적을 따라서 중국이나 대만이나 또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 단재 스님의 흔적을 찾으면서 우리 동포 또 세계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로 나가는 단재 선생의 또 우리 한민족의 위대성을 그렇게 이제 K-한류와 함께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출발점은 우리 한사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재는 한국의 브레이트입니다. 북한의 단재 자료가 우리 국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 국경에서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돼서 감옥에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집필했던 책 자료들, 그거 중간에 사람들이 가로채고 다 팔고 흩어진 걸 북한 대사관에서 그걸 수집을 다 해서 북한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김책공업대학교에 있다가 지금은 인민대학습당에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북한 교육성에 차관보를 만나서 그거 다 내놔라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 제가 가서 다 가져올 것입니다. 독일의 동서독이 이제 통합되기 전에 이제 브레이트가 이제 남북과 동서독이 합해져 가지고 이제 그 분단의 벽을 학문적으로 이제 허물기 위해서 전집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재 선생님 전집을 북한하고 내서 우리가 통일 또 우리 정신, 민족 정신을 통합하는데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돼요.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우리 대표를 만난 북한 사람들이 단재 얘기를 하고 제가 북한 교육성의 단재 얘기를 하니까 남한에서는 단재가 빨갱이지 않느냐. 그런데 남한에서 어떻게 단재 얘기를 하느냐. 우리 북한에서만 단재가 훌륭한 인물로 존경받는 줄 알았다. 남한에서도 단재 스님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평가를 한다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자료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우리 상고사나 당군이나 역사를 정립하는데 단재 선생님의 업적을 많이 반영을 했다. 그래서 우리보다 북한이 상고사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앞서 있다. 이미 1960년대 초에 20입니다. 북한에서 박사학위 받아오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이미 결론이 다 났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한상국만 가지고 이런니 저런니 떠들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역사가 나라를 구한다했습니다. 역사가 이리 곱씹어보면 역사학은 영도 분쟁의 학문적 천병이랬습니다. 역사학이 핵무기만큼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국가 간의 대립은 결국 역사 문제로 해결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딱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죠? 역사 분쟁에서 이겨야 영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가가 힘이 있어야 국민을 보호하고 민족 정신이 강렬해야 역사를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단재는 역사를 위하여 역사를 지어라 했습니다. 역사를 정치나 다른 데 활용하고 또 자기의 어떤 지위나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역사를 하면 안 됩니다. 역사를 생활의 방편으로 삼아서도 안 되죠. 오로지 역사를 위해서 역사를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재 학당을 만들어서
단재 선생님의 사주가 철학을 개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평생 독립과 역사에 헌신하다가 차디찬 여성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그 고귀한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이 단재 선생님의 며느리 이등남 여사님입니다. 저하고 같이 단재학당을 해와서 단재학당 비전 선포식 할 때 찍었던 사진이고, 이게 단재학당 제 연구실 전경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단재 선생님 상고사 강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24편 매주 수요일 날 11시에 라이브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24편 한무제 진입 고구려와 한나라의 9년 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 역사 알리고, 우리 아까 편집도 들어오는 것 같던데, 이 양행, 여기 역사 알리고 저널, 제가 여기에 역사 평론을 기고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론을 기고하기 전에는 이 N역사 알리고의 가치를 그리고 내용을 충분히 몰랐는데, 기고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N역사 알리고도 같이 한번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재 스님의 그 꿈에 그리던 그 처절한 삶을 그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한사모와 같이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제가 좀 차분하게 설명을 좀 가까이 다가가면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고 또 제대로 설명도 못 드리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고, 제가 알기로는 식사하면서 이제 질문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한데 해서 제가 또 퀴즈도 몇 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퀴즈도 맞추시고 토론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저서 간도 묵시록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손윤 박사님 계십니다만은 손윤 박사님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조선사 학리과 통일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사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